지금 중동에서 말 그대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죠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 바로 미국인데요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오늘 자료를 보면서 그 복잡하게 얽힌 속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충격적인 뉴스 하나였습니다.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. 이 소식은 전 세계의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경제와 지정학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단추가 됐습니다. 자, 그럼 그 첫 번째 파장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사태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. 첫째, 방위산업이 맞이한 황금기. 둘째,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. 셋째,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생기는 반사이익.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 무대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겁니다.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가장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. 바로 미국의 방위산업,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회사들한테 쏟아지는 막대한 돈이죠. 시장 반응은 정말리지 폭발적이었습니다.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잘 나가는 방산 기업들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치솟았어요. 이건 뭐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오히려 이 기업들의 가치는 더 빛나는 아주 전형적인 전쟁 배당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전쟁 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.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2027년 국방 예산안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입니다. 원래보다 50에서 60% 이상 늘어난 엄청난 금액이죠. 정부가 앞으로 돈을 이만큼 쏟아붓겠다 하고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준 겁니다. 이게 바로 방산주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진짜 이유, 진짜 엔진인 거죠.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건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골든돔 같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있잖아요. 지금까지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이제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겠다. 즉 대량 생산 체제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습니까? 바로 이런 정부 정책의 변화 덕분에 특정 기업들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죠. 특히 미사일 막는 기술이나 요즘 뜨는 무인 드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위기감이 어떻게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서는 공포라는 감정이 또 다른 종류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바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라는 현상입니다.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이거든요. 그런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? 바로 미국의 국채라는 겁니다.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중동에서 전면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겁먹게 만든 거죠. 그래서 다들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내고 그 막대한 자본이 마치 폭풍우를 피해서 가장 안전한 항구로 배들이 몰려들듯이 미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세 번째 효과로 넘어가 보죠. 이번에는 에너지, 바로 석유 시장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좁은 길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. 네, 바로 이 사진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. 지정학적 병목 지점,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. 전 세계 원유의 대동맥, 생명줄이 바로 이 좁디좁은 바닷길을 통해서 흐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란의 군사적 대응이 바로 이 생명줄을 정통으로 겨냥했습니다.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막아버리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$100를 넘보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는 거죠.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. 기름값이 오른다고 모든 에너지 회사가 다 똑같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기름을 직접 파내는 시추기업들은 유가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그런데 그보다는 유가랑 상관없이 석유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회사들, 이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다는 구조입니다. 운송량이 늘어나니까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기는 게 바로 행정부의 에너지 지배력 정책입니다. 미국 내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려고 이미 온갖 환경 규제를 풀어주고 있었거든요. 이런 정책 기조가 이번 사태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.
자, 이제 돈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번 사태로 미국이 외교 무대에서 얻게 될 아주 강력한 무기, 전략적인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최대 압박이라는 전략,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. 기억하시죠?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란 핵협정에서 딱 나와버리고 정말 강력한 제재를 밀어붙여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거의 마비시켜버렸던 적이 있잖아요. 바로 그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. 이 전략의 핵심 무기는 바로 보조관세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란이랑 거래하는 나라한테 너네 이란이랑 계속 놀면 미국에 물건 팔 때 세금 폭탄 맞을 줄 알아?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.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편에 설 건지 이란 편에 설 건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아주 강력한 경제 무기인 셈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조각들, 방위산업, 금융, 에너지, 그리고 외교, 이 점들을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?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이 네 가지 이익들이 전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방산, 금융, 에너지, 외교 분야에서 미국이 얻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중동의 위기라는 단 하나의 사건에서 파생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.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어떻게 한 지역의 끔찍한 위기가 바다 건너 다른 한 국가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는가? 만약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?